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nd of May 2021, Sunday, now 1: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동국제강 and 카카오. 자, 동국제강하고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제강은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때 분석해드렸을 때는 이제 그 조선주하고 철강주가 뭐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고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괜찮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동국제강을 많이는 아주 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살짝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특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동국제강은. 그래서 조금 느낌에 약간 그 세력들도 조금 붙은 것 같아요. 이게 동국제강이 아주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니까 사실은 이런 주식들이 세력들이 붙어서 갖고 놀기가 좋거든요. 너무 작은 거는 사실 또 먹을 게 얼마 없고 동국제강 정도 되면.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3개월 치름이 이렇게 쭉 가다 살짝 조정받는 느낌인데 26,850원인데 지금 물론 갖고 계신 분, 저도 물론 조금 갖고 있어서 그렇지만 계속 매수가 아니고 계속 그냥 들고 있을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사두셨던 분은 그냥 계속 들고 계시면 되는데 과연 신규를 살 거냐, 이거는 지금 조선주는 조금 사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철강도, 근데 하여튼 동국제강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재미삼아 조금 사신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매수하기에는 살짝 가격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올해 실적치는 작년보다 뭐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좀 큰 폭으로 늘은 걸로 돼 있고, 동국제강은 27년 연속 무분규 회사라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뭐 철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요즘 중국이 특히 물론 이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워낙 안 좋아서 그랬지만 2020년도에 어쨌든 18%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철강 업종이 또 환경 오염이 심해서 많이 좀 대거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 철강 그리고 또 조선 업체들도 그렇고, 조선 업체들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LNG를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현재 우리나라밖에 안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동국제강이 어쨌든 현강 누전 2천만 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 또 그 CSP라고 일괄 제천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서는데 지금 이게 또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국제강도 이런저런 호재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는 그래도 워낙 지금 많이 올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 재미삼아 조금 접근을 하신다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이슈는 카카오페이가 이제 IPO 그 기업 상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신용 정보 조회, 요 기능인데 요게 지금 사업 허가 중인데 아마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건 유가증권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13조에서 최대 18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요. 18조가 되면 하나은행보다도 높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하나은행이 그래도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생긴 지도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카카오페이는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단숨에 하나은행의 가치를 넘어선다고 하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어떤 때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껴요. 참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참 중국의 그런 공상은행이나 뭐 하여튼 이런 은행보다 퍼가 더 낫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은행들도 뭔가 좀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우리나라 특히 금융, 교육, 그 다음에 법률 요런 쪽이 제일 좀 시대의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카카오가 또 손해보험사를 또 설립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카카오는 손 안 대는 게 없습니다. 진짜 뭐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뭐지, 골프장, 새로 생긴 골프장 이름이 이름이 뭔지 까까오는데, 하여튼 카카오를 통해서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는데, 새로 생긴 골프장인데 여기랑 또 전략적 업무 협약을 해서, 요즘 뭐 골프 부킹하기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카카오가 요즘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받고 있는데, 카카오는 뭐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뭐 분할 매수로 꾸준히 매수해 두셔도 괜찮은 주식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단 요거 울트라 러닝 요 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러닝 소식이 지금 피드백 얘기를 하잖아요. 피드백이 잘못하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클루그와 드니시는 피험자 스스로 피드백을 건설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생시킨 몇 가지 연구를 주시했다. 이 피험자들은 피드백을 거부했는데 자신에게 기대되는 기준을 낮추거나 학습 과정을 전적으로 포기한 듯 했다. 클루그와 드니시는 누가 피드백을 주느냐 역시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료나 선생님의 피드백이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보 이상으로 중요한 사회적 역학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 연구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정보 피드백은 이득을 주지만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는 피드백을 구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피드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실력 향상으로 이끄는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피드백에 과잉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드백이 실제로 유용한지 감지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조율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만났던 울트라 러너들이 모두 피드백을 이용했지만 각각의 가능성 하나까지 죄다 대응하진 않았던 이유다. 예를 들어 에릭 베런은 게임 초안을 작성할 때 자신의 돌아오는 비평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진 않았다. 그 조언이 자신의 비전과 상충될 때는 무시했다. 근데 참 이게 피드백을 우리가 냉정하게 잘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부정적인 피드백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업 아이디어를 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맨날 그 말만 쫓다 보면 결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내 스스로도 될까 안 될까 그럼 무조건 안 하는 게 맞고, 내 스스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강한 확신을 밀어붙이고,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뭔가 피드백을 내가 얻어야 할 단계까지 한번 추진한 다음에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피드백만 들으면 영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이 정말로 중요한데, 과연 내가 이 그러니까 피드백을 내가 얻어야 될 필요가 없는 타이밍에는 피드백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피드백을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업을 조금 진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았어요. 그럼 요거를 확장을 할까 어떨까, 요런 고비에서는 또 많이 물어보고, 그때 여러 사람이 물어보는 거를 다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나 한 차례 두 차례 더 생각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피드백 주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받는 사람들도 이게 과연 나의 발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드백인가, 그거를 잘 감안을 해서 들어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 지금은 실용지능 사회가 사랑하는 인간의 요건, 이 얘기죠.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는 폭력적인 랩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인생관을 표현하거나 교수에게 수업을 오전에서 오후로 옮겨달라고 설득할 때 쓰이는 특정한 기술을 실용지능, practical intelligence, 그렇죠, 라 부른다. 스탠버그에 따르면 실용지능은 뭔가를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여기도 언제가 중요하죠. 어떻게 말해야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등을 아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뭔가를 어떻게 할 줄 아는가와 관련되어 있을 뿐 자신이 그것을 알거나 설명할 줄 아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실천의 문제다. 또한 이것은 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이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IQ로 측정되는 분석 능력과 분리되는 다른 종류의 지적 능력이다. 전문적인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일반 지능과 실용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다.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하나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엄청난 분석 지능이 있으면서도 실용 지능은 매우 빈약할 수 있고 풍부한 실용 지능이 있으면서도 대단치 않은 분석 지능만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로버트 오펜하이머 같은 행운아들처럼 둘 다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요 한 끼 식사의 행복 요거에 대해서 지금 김치찌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에도 불구하고 부식의 위치에 머물던 김치는 김치찌개로 변신한 순간 메인 메뉴가 된다. 해외에 나가면 가장 그리운 우리 음식, 언제 어디서나 한국인이 떠올리는 대표 식사 메뉴가 바로 김치찌개다. 김치찌개는 무엇보다 만들기 쉽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김치와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다. 먼저 김치와 돼지고기 등을 냄비에 볶다가 물을 붓고 두부, 된장 또는 고추장, 파, 마늘, 고추 등을 적당히 넣어 끓이면 완성된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자신 있는 메뉴가 물어보면 서슴지 않고 김치찌개라고 대답한다. 캠핑, 등산 등에서 야외에서 남자들이 큰 소리치며 도전하는 요리 역시 김치찌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스멜 사이언스, 사이언싱 오디세이 이 책이죠. 지금 냄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믈리에가 감기에 걸린다면 내 이름은 노블리스 노우즈, 고귀한 코라는 뜻이다. 아, 노블리스 노우즈. 그렇군요. 나는 내 이름만큼이나 우아한 소믈리에야. 온갖 와인의 맛과 향을 평가하고 가려내어 손님들에게 추천하는 게 나의 임무야. 손님도 그냥 손님이 아니라 아주 품격 있는 고위층이 대부분이지.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이야. 고위층 중에서도 아주 높은 손님들을 모셔야 하거든.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분께 최고의 와인을 추천해야 할 텐데, 그런데 순간의 실수로 나는 그분의 식사를 망쳐버렸어.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혔거든. 자신있게 권해드린 와인이 하필이면 그분이 싫어하는 향이었다니. 쫓기도 돌아온 내 사무실에는 벌써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 냄새조차 잘못 맡다고 직장에서 쫓겨나더니 대체 냄새가 뭐길래. 귀납적 출현, 후각과 미각을 연결하는 생물학적 요소다. 냄새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냄새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자분들도 굉장히 후각에 냄새에 민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향수를 잘 초이스하시면 여자분들한테 호감이 확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윌 보고 있나? 잘 알아두세요, 윌. 자, 그리고 그 5부는 친소 공산주의파의 계보를 추적한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으면서 조선과 러시아는 접경국이 된다. 이때부터 조선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조로 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코민테른 극동지부가 생기면서 연해주로 망명해 있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소련이라는 새로운 나라와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소련은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조직과 함께 막대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친소 공산주의파는 1919년 파리 강화조약을 기점으로 더욱 확산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강화조약을 통하여 재정립된 서구 열강 중심의 국제질서는 여전히 조선처럼 압박받는 민족들의 독립을 외면한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조선의 독립운동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로 전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일요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하고 삼겹살 든든히 먹고 왔더니 배가 너무 불러서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다이어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친구 션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줌으로 그걸 참가할 수 있어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오늘은 모세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그 영어 리얼리티 쇼를 같이 찍는 리나가 좀 모세형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 앞으로 전진만 해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셔는 누구하고 비슷하다고 했더라? 까먹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윌이 베드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셔는 누구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더라? 하여튼 까먹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하고 좀 진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사도 바울이 막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그런 면이 저를 많이 닮았고, 또 사도 바울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또 내일은 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 유명한 애널리스트를 쭉 듣고 분석을 해봐도 애널리스트 의견도 다 비슷해요. 지금 펀더멘털이나 미래 성장 동력은 나쁘지 않으니까,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뭐 공매도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순환매로 여러 가지 좋은 주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주식들이 좀 집중을 못 받는 그런 형태인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가치를 다 인정받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뭐 LG전자 물론 조금 움직였지만 현대자동차 그룹, 모비스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빠졌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그 대신 항상 조금 이게 조정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약간 느긋하게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여유자금이 아닐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시고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아닌 경우는 조금 주식시장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여유자금으로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내가 시간 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단기, 중기, 장기로 잘 하여튼 분석을 하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영상들도 보시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시면서 충분히 리서치를 하시고, 특히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하실 분이 계시면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대출을 안 받고 여유자금만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천천히 길게 보시고 하시면 제일 좋고요. 조금 이걸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고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좀 그렇다고 열심히 연구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욕심은 좀 버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주식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존리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염승환 부장 요즘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